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은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에도 힘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으로 무려 10계단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됐던 사람이 특검은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했던 사람이 누구 좀 해줘라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냐고 강변합니다. 박수도 안 쳐주는 국회를 어떻게 가냐고 얘기합니다. 명색이 사과 기자회견인데 딱 버티고 앉아서 혼자 떠들고 공식 석상에서 대변인한테 반말 짓거리고 애써서 한국말로 질문하는 외신 기자한테 말귀를 못 알아먹겠다고 면박을 줍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괴물을 보았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황금향,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3주 정도가 가장 맛있는 때인데 다음 주에는 정어리몰에서 아주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상품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황금향은 제주 농가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주 현지보다도 더 싼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5,050원에 4kg, 그것도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 좋은 시기에 비타민 섭취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녹용 쌍화 골드, 녹용이 들어간 쌍화탕, 이거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오늘 또 쌍화탕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선영님, 땅끝님 두 분께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또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땅끝님은 그동안에 이렇게 눈으로만 보다가 오늘 구독도 하고 이렇게 회원 가입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류선영님은 오늘 회원 가입하시면서 오늘 방송 좋아요 100번 누르고 싶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지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들 봤을까? 우리가 이제 반응은 각 신문들 사설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도 있고 또 여야 반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반응이 국민들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은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어제 아침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가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저와 김진애 전 의원은 좀 다르게 봤어요. 아니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뭐 고개도 숙이고 그랬으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 마음을 좀 움직이고 또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좋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 넘으려고 한 기자회견인데 20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공개합니다. 17%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9% 드디어 10%대로 무너졌는데 더 떨어져 가지고 17% 지지율 나왔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하죠.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을 타게 될 겁니다. 부정평가도 74%까지 나왔습니다. 김정욱 원장님,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TK 지지율이 궁금하죠.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18%, 19 평균보다 더 낮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3%로 올라갔습니다. 더 올랐네요. 아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지층들의
활발한 반응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8%에서 23%로 올라갔는데 이제 문제는 서울 경기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서울은 잘했다가 17%, 경기는 14%예요. 이게 만약에 경기가 14%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이유는 소위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국민들이 전체적인 민심과 여론이 이 정도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리스크가 전체 부정평가의 19%입니다. 민생이 11%인데요. 더 문제는요. 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갤럽에서요. 잘한다가 몇 프로냐면요. 15%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게 17%인데 경제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15%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두 가지가 결합되는 양상은 말씀하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돌을 매달고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등을 꾀하려고 했던 대국민 담화, 저는 담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큰 돌멩이를 매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TK에서 5%포인트나 다시 반등을 했는데도 17%가 떨어졌다. 이제 이게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은 한 자릿수 지지율로 향하는 대국민 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TK 어떻게 보면 앵커님이나 어제 박영식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시사 에디터더라고요. 박영식 평론가. 예. 두 분 다 맞추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지율은 17%로 떨어졌지만 TK 5%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지표를 봤을 때 유일하게 TK에서만 5%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하락했습니다. 대전, 충청도 다 11% 내려갔고요. 서울 5% 내려갔죠. 인천, 경기 합해서 2%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이게 진짜 민심이구나라고 보는 게 광주 전라가 3%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0%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4.10 총선 이후에 7개월 동안 한 20%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최초로 이제 10%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될까. 또 지난주에 육성 녹취록 나왔을 때 다 반영 안 된 겁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의 반영이 좀 됐을 거고 어제 했던 기자회견은 다 반영 안 됐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자릿수로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민주당이 이제 4% 올라갔고 국힘이 더 덩달아서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29%가 나왔는데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한동훈은 올해 3월에 가장 높은 24%였는데 10% 이제 급락해서 14%. 이런 추이들을 잘 보면 앞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해갈지 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 지역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해합니다. TK는 그야말로 지금 보수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정권을 TK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개도 숙이고 사과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한번 우리가 좀 힘을 실어보자라는 마음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해하되 똑바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할 국민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다 윤석열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들 사설 제목을 통해서도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중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조선일보
어떻게 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크게 받고 크게 얻기를 바란다. 밋밋합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제목이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사과, 어찌됐든 사과. 동아일보 어찌됐든 사과. 따옴표 육여사도 유경수 여사까지 뜬금없이 끌고 나왔어요. 김건희를 유경수 여사에 비교한다?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동아일보 신문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특히 중앙일보 사설의 한 내용을 보면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심각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달랑 소화제 하나 처방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썼더군요. 경향신문은 특검 제도마저 부인한 윤 대통령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았고요. 한겨레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민심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 김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 우려 키웠다라면서 중립적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설을 쭉 보면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아, 그럼요.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그 욕을 하면서 제가 안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너무 서글프다. 뭐 이런 정말 그 100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진짜 그 대통령 육성에 나와 있는 거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토달지 말고 사과하고 특검 받으랬더니 말이 많네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돌려주고 싶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뭐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게 있어요. 예. 11월 7일 10시 대국민 담화. 예. 아 진짜 제가 그 2시간 동안 저걸 지켜봤는데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미치겠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또 쓴 게 개 뼈다구 같은 소리.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계완 2시간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러 나온 게 아니라 부인에게 사과하러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2시간 20분 동안 일관되게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인이 뭘 잘못했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 여러분들 당신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로 전 일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없고 잘못했다면 핸드폰을 유지한 것. 핸드폰을 유지한 것이 잘못이고 핸드폰을 유지해서 그 내용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 잘못이야.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특검이야 라는 식의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특정한 지지층만을 위해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TK 지역에 있는 또 그다음에 자기들의 핵심적 지지층들에 대해서만 호소하려고 하는 발언이었다. 그래서 국민 염장지른 대국민 담화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윤여준 전 장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대통령은 이미 메신저 거부 현상에 들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거부한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있어요. 네. 뭐 텔레비전이나 뭐 시청률은 높았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기대 반 뭐 이렇게 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이미 메신저 거부 현상에 들어가 있어요.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 하면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메시지를 신뢰하려면 예.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메신저 아니에요. 예.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 용어로. 아하. 예. 제가 보면 거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유정 의원님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신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예, 뭐 그 무엇을 얘기를 해도 당장 오늘 하야하게 했습니다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이. 그래, 감사한 얘기인데. 네 말은 못 믿어줘. 어제는 내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각오의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을 새로 발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장이었잖아요. 그럴 거면 왜 시정연설은 안 나왔는지,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충만한 계획들을 발표할 거면,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거는 부부싸움, 순진한 아내, 또 참모들한테 바가지 긁히고 국어사전, 휴대폰, 야당 탓, 참모 탓, 언론 탓, 뭐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국정 뭐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가서 사과 많이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해서 떠밀려서 사과는 했는데 정확하게 왜 사과는 했는지 영혼 없는 사과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런데 뭘 잘 모르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뭐 그 미국과의 관계나 뭐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도 막 서슴없이 막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큰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소방차가 다 와도 지금 끌뚱말뚱 모자라는 판에 그냥 기름통 하나 휙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아무 사후 수습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이 고3 수험생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당선인 처음 봤다고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킬러 문항이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권력관계, 서열이 누구인지, 누가 위에 있는지 확실하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반응 하나만 더 살펴보고 또 태도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한동훈 대표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참 궁금했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우리가 특집 방송 준비하는데 여야 반응을 한번 좀 살펴봤더니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은 또 진솔한 대화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혀를 찾는데 정작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입장을 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왜 말을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 글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어쩌고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김정국 원장님, 밤새 고민해서 쓴 글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경마장에서 한 얘기 같아요. 응? 경마장 가서요. 예.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 말 보고 잘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논평을 해야 되는지, 아니 언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인적 쇄신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 보는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어. 내각 개편은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걸 약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우리 이미 중단했어. 뭘 또 중단해. 지금까지 다 중단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약속을 했고,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이 아니고요.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말라고 추경호한테 지시 내린 거잖아요. 전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러운 자다. 한동훈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자기 보신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당대표 걸어야죠. 제 이런 얘기도 안 들어준다면 나는 당대표직 걸고 특검 받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인데,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 퉁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상황. 저는 대통령한테 완전히 눌렸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주정 의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을 보면
뭐죠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까요? 무서워서? 아니 대통령식 표현으로는 미쳤냐죠. 아니 지금 국민들이 어제 그걸 보고 다들 열통 터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마당인데 어제 본인이 그때 유난 회동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수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제대로 안 봤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똑같네. 당정 일체가 됐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을 세우고 갈등설이 불거지고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고 어제 그 대통령 Q&A 중에서 당정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언론이 부추긴 거다. 그거 지금 우리 갈등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런 글을 올렸나요? 아니, 민심을 따르겠다고 동료 시민 찾고 뭐 국민 눈높이 찾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저거를 반응이라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네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윤석열도 끝났지만 한동훈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얘기하면서 민심을 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어제 윤석열 기자회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맨 먼저 태도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제 사과 기자회견 아닙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듣다 또 보다 못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뭘 사과한 겁니까? 무엇을 사과한 겁니까? 답변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사과한다는 자가 떡하니 앉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사과 기자회견 한 대통령들 어느 누구도 앉아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과를 받을 때는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서서 받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사과한다는 자가 어떻게 다 국민 앞에 앉아서 합니까? 그건 기본이 안 돼 먹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 놀란 것. 대변인한테 반말 짓거리를 칙칙합니다. 사석에서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일 겁니다. 그 인품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열차에서 구두 신은 신발 좌석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자입니다. 수시로 욕설하고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그런 자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가나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기자회견인데 반말 짓거리를 칙칙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또 충격받았던 것. 외신 기자 NK라고 하더군요. 그 외신 기자가 애써서 한국말로 질문을 합니다. 알아듣겠더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말귀를 못 알아먹겠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라망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 태도들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하나.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쩍 우리 넘었습니다. 국제 외신 기자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 여쭤보지 계속 할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북한 전문 미국 언론사 NK뉴스의 CEO 테드 오케랄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이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 Could you please repeat your question in English? 이거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 Okay, I'll try again in English. 그 NK 뉴스라고요. 레이티스트 노스 코리안 뉴스의 최도 캐롤 기자, NK 뉴스 CEO라고도 합니다. 나름 한국말로 준비해서 한국 대통령이니까. 김유정 의원님, 저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저걸 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원래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김여정에게 지금 할 얘기 있냐 이 얘기도 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전 세계가 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뚝딱 그냥 그래 땡겨서 할까 이러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타인에 대한 또 기자들에 대한 이게 국민에 대한 태도라는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인한테만 반말했나요? 그 동해 그 석유 탐사하는 거 1,000억, 경제수석 1,000억이지 뭐 이런 짓이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반말이고 누구한테나 하대하고 화내고 어제도 싸우자고 드는 거였잖아요. 국민하고 그냥 아주 싸우자고 팔고도 붙이고 덤비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쩍팔 이렇게 하고 윤한회동 때 한동훈 위협하듯이 팔 이렇게 쫙 벌리고 막 이렇게 기자회견 내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기자들이 담아서 질문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참모들 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누구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목소리 조언도 못하는 거고 충언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난장판이 됐구나라는 것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창피했죠. 부끄럽고요. 마누라한테는 너 미쳤냐?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입맛도 나왔잖아요. 여기 입맛 안 나오네? 얘기하다 입맛이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니 국민들이 다 보고 모든 방송사가 풀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소위 이 침대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갖다가 여과 없이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면 대통령이 공과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자기 부인 쉴드 쳐준다고 또 그걸 또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시간까지 이걸 보고 있더라. 앉아서가 아니고 엎드려서. 아, 엎드려서.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것도 나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야,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해서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변인, 경제수석,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그 한동훈 당대표한테도요, 자기 머슴으로 아나 봐요. 윤한 갈등의 문제가 언론에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윤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 잘해, 야시야. 그런 거잖아, 결론적으로. 일 잘하면 갈등 없어. 아니, 어떻게 집권여당 당대표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일 잘해. 일 잘하면 사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면 본인은,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제왕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부인이 나가서 확실하게 사과해라고 얘기하면 가서 확실하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사람밖에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스스로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2시간 20분 동안 보여준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 한 얘기 뭡니까? 2027년 5월 9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 아나무인식의 사고방식 제가 볼 때 이제는 국민들이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은 결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개미소님, 저 외신 기자 기자회견 질문하려고 많은 연습까지 했을 텐데 우리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로 우리말을 연습했을 텐데 참으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김종국 원장님이 대통령 공직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런 기본은 있는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내 문제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음은 어떤 사람의 특징일까요? 1.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삐. 반성을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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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함을 삐. 강조한다. 삐. 예, 김정욱 박사님. 사이코패스. 땡, 소시오패스 땡, 같은데요. 마팅동댕. 제가 박사였으니까 예.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요. 예. 최근에는요. 그냥 사이코패스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소시오패스는 원래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통칭해서 최근에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그렇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사이코패스는 되게 선천적인 이유, 네네네. 소시오패스는 자라온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 미국 정신의학에서 발표한 진단 기준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진단명, 병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 둘을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통합해서 진단한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는 좀 황당하고 분노하고 허탈하고 막 그런 감정이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자는 소시오패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것에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공감하지 못해요. 뭐 타인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느끼고 배려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바라봤을지 그것에 대한 조금도 인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정치 상황, 그리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걸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나 그런 용어나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반말도 반말이지만 표현도 너무 저렴해서 너무 저급해서 정말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은 우리 마음속에 대통령이라고는 이제 이미 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그 엎드려서 뭐 3,000개 뭐 번호가 알려지고 일일이 다 문자에 답을 하고 있다. 미쳤냐. 뭐 잠 안 자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요? 언론에 까질지 모르고. 아하.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언론에 까질지 모르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뭐 왈가왈가하지 않고 하겠다 이랬어요. 왈가왈가하지 않고. 한글이나 똑바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뭐 부인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잘 되도록 하는 게 그런 조언한 게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을 뭐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죠. 김건희 여사 우리 카톡 까진 거 봤잖아요. 대통령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까진 거. 거기에 시도 때도 없는 마침표와 보안 유지를 보안이라고 했던 거 한글도 모르는 두 부부가 무슨 국어사전 타령입니까? 그리고 왈가왈가는 개소리 아닙니까? 왈왈이니까 어차피. 아, 너무 최정호님께서요. 부러웠어요, 진짜. 인성 교육 없이 오로지 성적 순으로 한 인간의 가치를 기준하는 지난날의 교육 행태가 또 한 인간의 비뚤어진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후한무치한지 또 그런 인간이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위험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인성 테스트와 윤리 시험을 꼭 치러야 한다. 공감합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국민이 제대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제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한 30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 지나니까 못 참고 그래 오늘 길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뭐 내가 얘기해볼게 하다가 이제 막 평소 자기 스타일대로 나오더라고요. 1시간에 59분 혼자 이야기하는 거. 그러다가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내가 총선도 공천 개입했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내 핸드폰 마누라가 마음대로 봐. 내 핸드폰 썼어. 그런 얘기도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대통령 뽑을 때는 법을 고쳐가지고 토론 100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 토론 100번 안 하면 안 되게 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몇 차례나 했어요 그때? 몇 번 했죠? 뭐 검증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손바닥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빤한 토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처럼 하지도 않고 시간 삐 됐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뭐를 검증을 해요? 서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물만 뭐, 하나 딱 주고 그렇죠. 펜도 없이 그냥 다 서서 그냥 맨입으로 할 수 있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룰 맞춰가지고 몇 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검증 안 되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대통령의 모습은 그냥 이제 본인이 국민들이 다 내려놓았는데 마지막 기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안 변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랑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입니까? 가스라이팅입니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라냐 아내냐 선택해라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었는데 그냥 나라와 국민을 다 버리고 나는 아내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대국민 선언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제 뇌피셜인데 이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김건희의 결단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일 날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하면서 정치 공세다. 특검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야당 당대표를 지키려고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대통령이 전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덕수랑 주례회동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자, 우리 4대 개혁 열심히 실천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다음에 저녁이죠. 갑자기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9시 반에 기자들한테 공표를 해요. 저 그 정도 상황이라면 반성했나? 이랬을 텐데 5일 날 전국 새마 지도자 회의에 가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대통령 한 얘기입니다. 저항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7일 날 대국민 담화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담화였다.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김건희의 사주에 의해서 소위 지지율 하방을 막고 11월 15일 날 소위 이재명 당대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 판결을 내려면 일주일 전부터 재판관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내외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미봉책에 의해서 김건희가 사주를 해서 벌어진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이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사과합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마누라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사과 하라고 제대로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정 성과를 얘기하기보다 사과를 제대로 하고 와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아니 지금 누가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흉인데 본인이 그걸 남편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상당히 좀 드러내게 한 그래서 하여튼 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후보 됐을 때는 적어도 100번은 토론하게 하고 대통령 돼가지고 기자회견은 1년에 20번은 하게끔 딱 법을 만들어 놔야 이자가 잘하는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 영어 잘한다고 그러는데 지우아빠 헬리님이 텔레그램을 텔레폰이라고 텔레폰으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텔레폰 전화 같은 말입니다. 한글은 물론 영어도 못합니다. 어제 뭐 텔레폰 그러던데 그게 텔레그램 얘기하는 거였어요? 텔레그램에 전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텔레폰이라고 한 겁니다. 텔레폰? 네. 텔레그램 폰으로? 예. 핸드폰 이걸로 했는지 아니면 텔레그램 폰으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긴 왔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텔레그램 폰 기능을 텔레폰 이렇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같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대통령의 말귀를 못 용어를. 알아듣겠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가. 유선영님 오늘 방송은 좋아요 100번 누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100번 누르면 괜찮은데 99번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변함없이님 속 터질 때 좋아요 한 번 누르면 조금 해소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핸드폰 얘기 나왔을 때요. 예. 저는 그래서 불현듯 든 생각이
마음대로 다 본다잖아요. 남편 핸드폰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체리따봉을 누가 눌렀을까가 그러니까요.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양이가 눌렀나요? 그리고 그래서 800에 7070은 누구였는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권력 서열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인데 와 이러면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은 별로 전화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은요. 근데 부인은 새벽 5시까지 누워서 그걸 다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일종의 통치행위 아니에요?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누가 문의를 하면 그 문의에 대해서 본인이 대신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국정 개입을 뭐 넘어서 본인이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자인을 한 상황이고 대통령은 그걸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소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이제 하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중단하니 많이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에서 몰래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고 국정농단이거든요. 근데 뭐 일단 국민 눈에 보이면 우리가 화를 더 돋구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긴 합니다만 몰래 하는 것들,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대내외 활동, 대내적인 활동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안 보이면 뭐 문제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칼럼 그 사설 얘기 쭉 해주셨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었어요. 예. 보셨어요? 김 여사의 다음 호칭은 뭡니까?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김건희 여사, 여사님, 여사, 가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욕설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부르냐? 국민의힘 당원들이랍니다. 대구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불리고 싶느냐? 너무 한심한데 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 안 하고 대통령은 억울하다 그러고 우리 와이프는 악마화됐다. 나를 타겟으로 한 것 때문에 악마화된 것이고 침소봉대되어 있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붙였고 순진한 내 아내를 뭐 이렇게 규결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 휴대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국정 개입 자체와 관련해서 비선을 갖다가 실토하는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보면 그런 얘기 했죠. 참모회의에서 내가 화를 낸다고 좀 부드럽게 하라라는 얘기를 대통령 부인이 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참모회의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참모회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대통령 부인이 다 인지하고 있고 화를 냈다는 건 어떤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냥 화를 냈다는 얘기만 들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전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됐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라인을 제외한 비공식적 라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참모회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가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소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식 라인이 얼마나 무식하고 대통령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는데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상하게 설명을 했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식 라인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 됐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부인은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받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게 국정농단이잖아요.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김건희 라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검사생활, 공직생활 하면서도 개통을 밟아서 항상 뭘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개통을 밟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총리설 나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라고 비선에서 개통 무시하고 했잖아요. 전혀 그 인사와 관계없는 김건희 라인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이 800만 원 그 약식 판결 받아가지고 2달 동안 직무 배제돼 있던 사람 지금 다시 복귀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뭐 쇄신하겠다 했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드러났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에 뭘 하겠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거를 다 수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양상훈 주필 칼럼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가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3인칭이다. 이름을 부를 때 조금이나마 들어있는 존중마저 사라진 아주 객관적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건희를 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큰 변화지요. 이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기억이 나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대구 경북에서 그 사람 성씨가 가시입니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 아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다 그게 또 그 인토네이션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톤이. 그래서 그거는 TK예요, PK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가. 근데 지금은 욕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고 대통령 부인은 가고. 그렇죠. 예. 지가. 그래서- 지가 뭔데? 근데 지난번에 그 철없는 오빠, 지가 뭘 알아? 그럼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판이에요. 뭐. 휴고 보스님,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 정현희님께서요, 백운경크님 물어봅니다. 어제 하루 2방송 하셨는데 목이 아프던가요? 윤석열이 140분 혼자서 떠들고 목 아프다고 그만하자니 더할까 에라이 그러셨는데요. 저는 정말 목이 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신이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데 윤석열 목 아픈 거는 이해가 갑니다. 뭐 그 가래 끓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2시간 20분 해보십시오. 그거 목 아픕니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면 2시간, 3시간, 10시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2시간 20분을 그거는요 쭉 보면 오늘 오마이뉴스 이충재 칼럼 거기 보니까 법꾸라지 대통령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법에 안 걸리겠지? 이거는 법에 걸리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까?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 줄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게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따져봅시다. 먼저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은 위헌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검. 본인이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 기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전형적인 어떤 의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뭐 특검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하죠.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인 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이미 다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것도 뭐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 반복한다에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거를 또 붙여가지고 계속 막 거기다가 그걸 위헌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해례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너도 나도 해례본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해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꼬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검으로 떠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걸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버젓이 이렇게 해놓고 뭐가 지금 말이 꼬여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한 채로 계속 좀 저렇게 하는 건데 진짜 그래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특검을? 이런 반문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하면 이게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대통령 추천하고 하는 것들이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 아닙니까? 관련돼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특검을 받는 것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진짜 그거는 기본값이다라고 야당에서 국민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싹 다 걷어차버렸는데 아예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목도한 거 아닙니까? 짚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속보가 또 떴어요.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를 또 공개했네요. 오늘 명태균 검찰 출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대통령이 그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뒤로 이어지는 녹취를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청와대 다른 가면, 내용입니까? 아니요, 청와대 지금- 가면 돼진다고 했다. 아, 청와대 가면 된다고 했다 그거예요? 사저 이전 지금까지 우리 천공으로 알았잖아요. 네. 명태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또 뭐 여러 사람이 천공은 이제 나중에 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명태균 관련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 원장님 혹시 탄핵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아니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가라 그러면 미국 예를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재에서 다 판결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그것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건 입법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본인 스스로 발언이 반헌법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 좀 하고 나오셔라. 반헌법적인 내용들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명태균 씨 검찰 출석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이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분명히 오늘 명태균 검찰 출석 앞두고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하려고 하는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명태균 검찰 출석하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을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SNS에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부분에 관한 수사로 구속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말로 절대 거짓말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진실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출석에 맞춰서 추가로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정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황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랬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에게는 내가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했다. 거기 있으면 뒤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나온 게 명태균의 영향이다? 그럼 부재 천공은 억울하다입니까? 이 돼진다 이런 표현도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 괴를 같이 하네요.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뭐 눈가리 베는 게 없냐, 뭐 돼질라고 뭐 했냐,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맥을 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이 언어 구사력이 그리고 그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옮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음껏 옮겨가서 용산으로 옮겨갔고, 청와대는 지금 별장처럼 마음껏 헤집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 거기서 또 행사도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공이 꼭 가라 그래서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인연을 딱 끊지 못해서 순진한 내 아내가 몇 차례 연락했다라고 대통령은 어제 해명을 했는데, 명태균 씨는 한 2,000개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게 200개다. 나 체리따봉도 한 40, 50개 받은 거 있다. 막 이런 얘기 뒤섞여서 했잖아요. 해명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보면은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뭔가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하나의 굴비처럼 엮여 있는 예. 상황인 거죠. 중간에 좀 끊어져서 문제입니다만. 근데 저 이 얘기 드리니까 좀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대통령 장모와 대통령 부인이 처음 명태균 씨를 만났을 때 명태균 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의 은덕으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조상의 은덕으로 태어난 분이 청와대에서 안 나오면 돼진다고 얘기하니 안 나올 턱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소위 명태균과 김건희라는 두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합리적인 보고 체계나 토론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또는 차원이 다른 관계의 얘기들을 사실로 인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얘기를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씨가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 씨는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 생각들이 더 강할 거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한번 해석을 됐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여기를 나오려고 하지?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있는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 그 당시 TF 팀장으로서 매우 빠르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건 바로 이런 관계들이 앞에 설명되지 않고서는 뒤에 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인데 이 녹취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최대의 피해자는 천공과 김종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원래 그쪽에 좀 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서로 영적으로도 뭐 통하고 뭐 그런 그랬죠. 예. 그게 아마 처음 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카톡에 보면 뭐 탁견, 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 이런 건데 뭐 개인적 연락 몇 차례밖에 안 주고받았다. 그냥 그러니까 어제는 온통 거짓말뿐이었던 거죠.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것도 특검하면 이제 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관계를 맺게 됐고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제 뭐 여론조사 유리하게 해주고 그 단순히 그 대가로 공천받고 이것은 드러난 팩트지만 이것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오빠가 뭐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 실장이 새로운 얘기를 또 어제 폭로를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정진석 실장이 국회에서 통화 좀 하다가 매몰차게 끊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사과 전화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하고도 대통령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거의 뭐 일상적인 거 뭐 몇 개 안 한 것 같다. 와이프도 여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요. 무지하게 많이 연락하셨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여사님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2022년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더 이상 통화하지 마라고 혼나고 화를 내고 끊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 뭐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안하다 사과해요. 명태균 모르셨죠? 명태균 제가 이건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하.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명태균 씨가 그래요. 전 장모님 전화도 오는데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몇 번 연락 안 하셨다는 해명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김규환 몇 번 연락 안 하기에는 뭘 안 했어요. 뭐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지난번에 오빠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카카오톡 혹시 준비됐나요? 전만이 찍은 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앤니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이게 그거 아닌가? 앞으로 전화하지 마! 뭐 이러니까 안 하면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이랬겠죠?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예. 이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과 전화가 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똑같잖아요. 김영선 의원 관련해가지고 재보선 공천 부탁할 때 오빠 명 선생님 그거 해결 안 했어?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하게 만들어?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라고 하는 게 5월 9일 날 통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는 이제 그거 아니라도 자격이 없는 건 맞는데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한 내용을 막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명태균 씨의 육성으로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이프 들으라고 했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라고 명태균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됐지? 라고 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통화하고 내가 이렇게 평생 은혜 안 잊겠다고 통화하는 거 들었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다음날 사과 전화를 한 거겠죠. 대통령이. 아마 이거 김규환 논설위원 얘기하기 이전부터 다 돌았던 내용들이었어요. 전화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게 돌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그런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며칠 전에 아마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었고 여론조사 내용 가지고 성향 분석을 했었고 성향 분석한 내용들이 이준석한테 갔었고 이게 여의도 리서치로 갔었고 결론적으로 여의도 리서치에 간 이후에 저희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에서 거의 홍준표에게 2% 정도를 이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태균을 믿으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맞지, 현실적으로도 맞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무식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전화를 해버렸지.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달래야지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과정들에 대한 이 내러티브가 그거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나는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딱 끊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달래려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랬죠. 뭘 달래려고? 달랠 게 뭐가 있어? 뭘 달래려고 그랬던 거야?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서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서운했다는 게 전혜영인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혜영 듣고 전화했다가 부인이 중간에 그걸 또 결합시켜가지고 다시 만나게 했다는 거니까 그 이후에 계속 통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저렇게 사과해서 계속 안 만났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 어제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경선 때 딱 끊었는데 서운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어제 막 본인이 흥에 겨워서 나중에 자아도취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오랫동안 법을 다룬 법 기술자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천성은 못 감춥니다. 얘기하다가 뭐 맨 처음에는 공천 개입 한 적 없다. 그렇게 딱 했다가도 뭐냐 하다가 아니 뭐 좀 누구 좀 해줘라 하는데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국민이 다 들었는데 해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폭한 거예요. 자폭이죠. 개입했다고 자폭해놓고 또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려고 막 요리조리 했는데 결국엔 자기 외통수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제가 더 화난 거는 우리가 육성으로 다 공천 개입하는 걸 들었는데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입니다. 그 설명 중에 뭐 어디 가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2022년 재보궐선거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라는 거를 엊그제 들었다는 겁니다. 11월 5일 날 일산에 자기 무슨 행사하는데 뉴스로 들었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사 보고. 이거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이미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 거 알고 김건희 여사는 다 통화했던 거 아닙니까? 또 5월 달에도 윤상현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세요. 라는 통화 우리가 적어도 김건희가 윤상현 의원에게 통화했다는 거를 적어도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나는 정진석 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버젓이 해요, 어제도. 그런데 엊그제 알고 보니까 윤상현이더라. 그러면 그 사이에 비서실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이준석과 윤상현이 그 공천에 다 책임자다라고 비서실에 해명을 다 했고 수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기사도 안 보고 대통령실 해명한 게 무슨 내용인지도 안 봤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실토하는 장면 저희가 다 봤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대통령은 전략공천 공관위원장을 모르는데 대통령 부인은 알아. 그러니까 전화까지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예를 들면 전체 국정을 갖다가 장악을 했으면 대통령도 모르는 걸 대통령 부인은 알고 있고 본인이 전화까지 했다고 명태균한테 얘기를 해주고 제가 볼 때는 부인만 전화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도 전화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관위원까지 와서 설명을 할 정도의 상황인데 전화를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부의와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영어로 쥐고 대통령 부인이 부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냉정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17%.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는 10%대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 가지고 함께 다뤄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2부에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채널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랍니다.